안녕하세요. 호주 생생정보입니다. 호주는 우라늄의 최대 생산지이지만 원자력 발전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석탄 발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기세가 화두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이런 와중에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증대와 몇 개의 대형 석탄 발전소의 폐쇄가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 어떤 요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변천사를 살펴보면 전기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빼고는 그렇게 가파른 상승은 없었습니다. 전국 평균과 유사하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전기요금이 2000년 초에 오르기 시작한 건 전기회사의 사유화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주들도 2000년 이후 사기업화된 것을 감안하면 진짜 이유가 거기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2015년에 나온 ABC 기사를 보면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코얼리션은 전기 네트워크를 사기업에 팔아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레이버는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레이버의 반대 이유로는 전기 사유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이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사유화가 되어도 특별한 가격 상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15년 당시 사유화가 진행된 주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빅토리아, ACT였고 뉴사우스웨일즈도 사유화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만 가격이 높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여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럼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우리의 전기요금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총 요금일 100%라고 봤을 때 제일 아래 주황색 부분과 그 위에 짙은 브라운 부분이 요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가격은 바로 막대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주황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죠. 그럼 이외에 부과된 나머지 금액은 어떤 비용이 포함될까요? 우리 필에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전기요금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가 리테일 코스트로 어카운트나 요금 명세서, 전화, 응대 등의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전기요금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둘째는 홀세일 코스트로 전기 도매 가격을 나타내는데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 부과가 되며 총 요금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세 번째가 최대 숨겨진 비용인 네트워크 코스트입니다. 네트워크 코스트는 전기 유통 비용인 셈인데 전기 유통을 위해 전봇대나 전기선을 연결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우리에게 오는 전기 요금의 약 반을 차지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주로 도시 주변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가정으로 전달되기까지의 네트워크가 길고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이 엄청난 거죠. 다음이 그린 코스트로 재생에너지 정부 보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비례 약 4에서 1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례는 이렇게 자세히 세분화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2가지 이름으로 청구가 되죠. 첫 번째가 데일리 서프라이 차지로 고정 비용이며 두 번째가 유세지 차지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만큼 청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의 구성을 보면 요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홀세일 코스트와 네트워크 코스트가 전기요금 급상승의 주요인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쉬워집니다. 이 표는 홀세일 코스트, 즉 전기 도매가의 변천입니다. 표에서 그래프가 급상승한 부분을 보면 2006, 7년경 가격이 상승했다가 2011년경에 다시 내려옵니다. 당시에는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공급가가 상승했다가 제자리를 찾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은 잡히질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2014년부터 시작된 석탄 발전소의 폐쇄입니다. 준비 과정이 없이 노후한 발전소를 폐쇄하다 보니 요금이 오른 것뿐만 아니고 정전 사태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대안으로 마련된 대체 재생에너지는 2014년 같은 해에 투자가 되기 시작하여 점점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비용도 아직 더 비쌉니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보면 2014년 뉴사우스웨일즈, 2015, 16년에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2017년에 빅토리아주의 헤이즐우드까지 굵직한 발전소들이 문을 닫습니다. 싼 전기 공급원이 끊기자 전기값은 더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표는 2014년부터 문을 닫은 석탄 발전소들입니다. 차례로 뉴사우스웨일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빅토리아의 1000메가와트급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2000메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리레 발전소가 2022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에 전기세 상승 우려에 또 불이 붙었는데요. 2018년 11월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제일 비싼 금액을 내는 곳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로 42.8센트이며 뉴사우스웨일즈는 33.1센트로 두 번째로 비싼 주입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면 이를 메울 발전소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의 인프라가 아직 다 갖춰지지 못한 관계로 주로 가스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가스 회사들은 이익이 더 나는 수출 쪽에 물량을 더 풀어 국내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올라가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정부의 개입으로 LNG 생산업체들은 국내 공급량을 늘리게 됐고 2018년에는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모양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두세 배나 비싼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보시면 석탄 발전이 없어지고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스 발전으로 거의 대체가 되어 전기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원형 그래프는 호주 전체의 전기 생산 비율인데 2018년 석탄이 54%, 갈탄이 17.8%를 차지해 아직도 월등하게 석탄 발전이 많습니다. 문제는 2017년 2000메가와트급의 헤이즈우드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빅토리아주도 전기세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전기요금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전기 부족으로 정전의 위험도 높아졌다는 거죠. 이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배터리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테슬라에서 이 배터리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주들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의 비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킹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호주 전기 전달 시스템을 잠깐 봐야 하는데요. 발전소인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두 번째 단계로 트랜스미션인 고압 전기 라인을 통해 각 도시의 전력 타워까지 배달이 됩니다. 이후 고압 타워에서 각 가정까지 전봇대와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리테일 업자들이 각 가정의 미터기를 읽고 서비스를 하는 과정이 있죠. 이 중 트랜스미션과 디스트리뷰션이 네트워크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전 사태의 95%가 이런 네트워킹 문제로 일어납니다. 로컬 파워 라인과 연관이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심각하게 발생한 정전 사태는 2016년 9월 28일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정전 사태인데요. 날씨와 전압 공급의 인프라 문제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가 잘 되어야 했고 특히 석탄 발전소 폐쇄로 전기가 부족할지도 모르니 전기 유통의 효율을 높여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주정부의 소유보다는 네트워크를 사유화시켜 관리가 더 잘 되게 한다며 대부분의 전봇대와 전선은 사유화가 됩니다. 덕분에 관리는 더 잘 되는 듯 했으나 네트워크의 과도한 확충이 있었고 이 비용은 소비자가 물게 된 거죠. 또한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경우는 전기 네트워킹이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전기와 각 가정에서 남는 전기를 가져오는 전기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투자는 날씨로 인해 안정적 공급을 하는 데 문제가 있기에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의 각 주를 연결해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트랜스미션 네트워크에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전기요금 영수증에는 50%가 넘는 네트워크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의 상승 요인을 요약하자면 석탄 발전소의 폐쇄로 가스를 사용해야 하니 기본 원가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전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를 확충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가 있었고 사유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게다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불안정한 전기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 여러 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도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에너지의 전환기라는 것이 우리의 전기 비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의 흐름을 예상하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에 피크를 찍고 살짝 내려간 후 유지되는 정도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전환기를 거쳐 환경에 도움을 줄 미래를 위해선 지금 과도기를 좀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